그렉스는 범인을 잡았다고 확신했다. 레스트레이드는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두 번째 살인이 벌어진 것이다. 제4화 두 번째 피. 다음 날 신문들은 브릭스턴 미스터리로 도배되어 있었다. 각 신문마다 사건을 길게 다루었고 사설까지 실은 곳도 있었다. 나에게 새로운 정보도 들어 있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말했다. 범죄 역사상 이토록 기이한 특징을 가진 비극은 드물다고. 피해자의 독일식 이름, 동기의 부재, 벽에 불길한 글씨, 모든 것이 정치 망명자들의 소행을 가리킨다고 했다. 스탠다드지는 이런 범죄는 자유주의 정권 아래서 일어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대중의 정신을 불안하게 만든 결과라는 거였다. 피해자는 캠버엘 토키 테라스에 있는 샤르팡티의 부인의 하숙집에 묵고 있었다. 비서인 조지프 스탠저슨과 함께. 둘은 4일 화요일에 하숙집을 떠나 유스턴역으로 향했다. 리버프랭 급행 열차를 타겠다고 했다. 플랫폼에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다. 데일리 뉴스는 그렉슨과 레스트레이드 형사가 사건을 맡았으니 곧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적었다. 홈즈와 나는 아침을 먹으며 이 기사들을 함께 읽었다. 홈즈는 꽤나 재미있어하는 눈치였다. 말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이 공을 가져간다고. 결과에 달렸겠죠. 아, 상관없어요. 범인이 잡히면 그 사람들 노력 덕분이고 놓치면 그 사람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면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당신이 지는 거죠. 뭘 해도 추종자가 있는 법이에요. 바보는 언제나 자기를 찬양할 더 큰 바보를 찾는다. 바로 그 순간 복도와 계단에서 수많은 발소리가 쏟아져 들렸다. 집주인 여자의 역겨워하는 소리와 함께. 이건 또 뭐야? 베이커가 수사대입니다. 그가 말하자마자 방 안으로 6명의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내 생전 본 것 중 가장 더럽고 누더기 같은 거리의 불황아들이었다. 6 더러운 꼬마 악당들이 한 줄로 섰다. 마치 지저분한 조각상들처럼. 차려! 앞으로는 위긴스 혼자만 올라와서 보고해.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려. 찾았나, 위긴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각각 1실링씩 주었다. 예상은 했다. 계속 찾아. 여기 품삯이다. 아이들은 쥐떼처럼 계단을 내려갔다. 곧이어 거리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들이 들렸다. 저 꼬마 하나가 경찰 12명보다 낫습니다. 공무원 같은 사람이 오면 입을 다물어버리거든요. 하지만 저 아이들은 어디든 가고 뭐든 들어요. 바늘처럼 날카롭죠. 조직만 필요한 겁니다. 브릭스턴 사건 때문에 쓰고 있는 건가요? 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렉슨이 길 아래에서 오고 있네요. 얼굴에 환희가 넘쳐 흐르는데 격렬하게 벨이 울렸다. 금발의 형사가 계단을 3칸씩 뛰어올라 거실로 뛰어들었다. 그는 홈즈의 무반응한 손을 마구 흔들었다. 축하해 주십시오. 사건을 완전히 밝혀냈습니다. 잠시 홈즈의 표정에 불안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올바른 단서를 잡았다는 겁니까? 단서가 아니라 범인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름이? 그렉스는 거드름을 피우며 뚱뚱한 손을 비비고 가슴을 부풀렸다. 아서 샤르팡티에 해군 소위입니다. 홈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시가 하나 드릴까요? 어떻게 해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위스키 한 잔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엄청난 노력에 지쳤거든요. 몸보다는 정신적 피로가 크죠. 홈즈 씨, 당신도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둘 다 두뇌 노동자니까요. 과분한 말씀이시네요. 그렉스는 안락의자에 앉아 만족스럽게 시가를 빨았다. 그러다 갑자기 허벅지를 탁 치며 웃었다. 이 생각이 너무 우스웠는지 그렉스는 숨이 막힐 때까지 웃었다. 웃긴 건
똑똑한 척하는 바보 레스트레이드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비서 스탠저슨을 쫓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갓난아기만큼 사건과 무관해요. 다 말씀드리죠. 왓슨 박사,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난관은 이 미국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광고 답변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토비아스 그렉슨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체 옆에 있던 모자를 기억하시죠? 네, 존 언더우드 앤 선즈, 캠버웰 로드 129번지. 그렉슨의 얼굴이 풀이 죽었다. 그걸 눈치챘는지 몰랐는데 거기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정신에게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언더우드에 가서 그 크기와 생김새의 모자를 팔았는지 물었더니 장부를 넘기다가 바로 찾아냈어요. 캠버웰 토키 테라스 샤르팡티의 하숙집에 드레버 씨에게 보냈다고. 영리하군요. 아주 영리해. 다음으로 샤르팡티의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매우 창백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딸도 방에 있었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였어요. 눈이 빨갛고 입술이 떨리더군요. 그걸 놓치지 않았죠.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홈즈 씨 그 느낌 아시잖아요. 올바른 단서를 잡았을 때 신경에 짜릿한 전율이 오는 그것. 전 하숙인 이녹 드레버 씨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들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요. 드레버 씨가 몇 시에 떠났습니까? 물었더니 8시라고 했어요. 목구멍이 떨리면서요. 비서 스탠저슨이 기차가 두 편 있다고 했다. 9시 15분과 11시 첫 기차를 탈 거라고 했다. 그게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끔찍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되더니 한참 만에 겨우 네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쉬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딸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로는 좋은 일이 없어요, 어머니. 이분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드레버 씨를 다시 봤어요.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샤르팡티의 부인이 소리치며 두 손을 치켜들었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딸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빠라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길 원할 거예요. 부인이 말했어요. 아들에 대한 제 걱정은 아들이 이 끔찍한 일에 손을 댔을까 봐서가 아닙니다. 아들은 전혀 결백해요. 다만 여러분 눈에 아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부인의 진술입니다. 드레버 씨는 거의 3주간 묵었어요. 비서 스탠저스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드레버는 반대였어요. 거칠고 야비했습니다. 도착한 밤부터 술에 취했고 낮 12시 이후로는 맨정신인 적이 없었어요. 하녀들에게 역겹게 굴었고요. 최악인 것은 제 딸 앨리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실제로 딸을 붙잡아 안았어요. 비서 스탠저슨조차 보다 못해 그 무례한 행동을 꾸짖었을 정도입니다. 왜 참으셨나요? 하숙인을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온날 내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루에 1파운드씩 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14파운드. 비수기인데 저는 과부이고 아들의 해군 생활에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건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가 떠난 이유예요. 그가 마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들이 마침 휴가 중인데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불같고 여동생을 극진히 아끼거든요. 1시간도 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드레버가 돌아온 겁니다. 흥분 상태에 술에 취해서 기차를 놓쳤다면서 방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앨리스한테 돌아서더니 제 면전에서 같이 도망치자고 했어요. 당신은 성인이야. 막을 법은 없어. 돈은 넘쳐나니까. 이 할망구는 신경 끄고 지금 당장 나와. 그러더니 딸의 손목을 잡고 문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제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아들 아서가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욕설과 몸싸움 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겁이 나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서가 문간에 서서 웃으며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 멋진 놈이 다시는 못 귀찮게 할 겁니다. 뒤따라가서 뭘 하는지 지켜보죠. 그렇게 말하고 모자를 쓰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레버 씨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주 흥미진진하군요. 사건의 전부가 한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의 눈을 응시하며 물었어요. 아드님이 몇 시에 돌아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자기 열쇠가 있어서 혼자 들어왔어요. 당신이 잠든 뒤에요? 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11시쯤. 그러면 최소 2시간은 나가 있었고요. 네. 혹시 4~5시간일 수도? 네. 그동안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입술까지 하얗게 질렸어요. 그 뒤로는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샤르팡티의 소위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경관 둘을 데리고 체포했어요. 어깨를 잡으니 뻔뻔하게 대답하더군요. 드레버라는 악당건으로 체포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언급한 거예요. 매우 의심스럽죠. 게다가 어머니가 말한 그 막대기를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튼튼한 참나무 몽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론은 브릭스턴 로드까지 따라갔고 거기서 다시 다투게 됐고 복부에 몽둥이를 맞아 외상 없이 죽었을 겁니다. 비가 와서 사람이 없었으니 시체를 빈집으로 끌고 갔겠죠. 촛불이니 피니벽에 글씨니 반지니 다 경찰을 헷갈리게 하려는 속임수입니다. 잘했어요. 정말로 그렉슨.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당신도 뭔가 될 겁니다. 제법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젊은이가 자진해서 진술했는데요. 드레버를 한참 따라갔더니 상대가 눈치채고 마차를 탔다고. 집에 돌아가다가 옛 전우를 만나 산책했다는데 그 전우가 어디 사는지는 모른다고 하더군요. 사건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웃긴 건 레스트레이드예요. 잘못된 길로 간 그 꼴이 세상에 바로 그 사람이 오네.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 레스트레이드였다. 하지만 평소의 자신감과 경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은 불안하고 괴로워 보였다. 옷은 흐트러지고 정돈되지 않았다. 분명 홈즈에게 상의하러 온 것인데 동료 그렉슨을 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서 모자를 만지작거렸다.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레스트레이드 씨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비서 스탠저슨 씨는 찾으셨습니까? 비서 조지프 스탠저슨 씨는 오늘 아침 6시경 할리데이 호텔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가 흘렀다.